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 인프라 기업 텍스 이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이 빡빡해가지고 저도 가능한 시간을 맞춰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후원 많이 해주시면 제가 기쁘거든요. 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이렇게 서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 인프라로서 굉장히 중요한 커스터디의 중요성 간단히 좀 짚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커스터디가 성장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아마 커스터디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도대체 커스터디가 왜 뭐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느냐 그런 질문부터 하실 텐데요. 아마 이제 국내외에 이제 커스터디 기업들이 많은데 다들 비유를 하자면 기존 금융권의 은행 내지는 신탁회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저희도 그런 용어를 쓰고 싶지만 은행법이라든지 신탁법에서 그런 상호를 잘못 써서 오인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그 역할에 가장 가까운 기능에 가장 가까운 용어로서 커스터디를 이제 해외에서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한국에 들어왔고요. 한국 규제 당국은 아직까지도 이제 뭐 보관업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커스터디가 좀 더 어떻게 보면 트렌드상 좀 세련돼 보여서 한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존에는 이 커스터디가 그렇게 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관하면 되지 뭐 제3자한테 꼭 피를 써가면서 커스터디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뭐 고객 자산을 유용한다든지 뭐 해킹 위험이라든지 뭐 가장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없는지 그게 이제 전통 금융권에 있었던 뭐 신탁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은행의 기능들을 참고하게 되면서 제3자 수탁 기관으로서 커스터디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커스터디와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법제화가 되면 좋겠지만 그 법제화가 안 되더라도 이미 금융위원회에서는 커스터디 좀 사용을 권고한 바 있어서 아무래도 그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권 그리고 규제 당국에서도 이제 커스터디에 관한 많은 관심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커스터디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의 FTX 거래소 사건입니다. 샘 백먼이라는 이제 FTX 창업자가 거래소 글로벌 3대 거래소를 이제 FTX를 운영을 하다가 뭐 운영사도 만들고 그 자체적인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을 운영을 하게 되다가 이제 고객 자산을 이용하면서 그 파산에 이르게 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체의 자산에 대한 그 절연 그리고 또 회사 자체 사업자 자체가 도산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부터의 절연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반면교사로서 이제 커스터디가 많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업데이트 버전인데 오지 않아서 조금 구두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업비트에서 해킹 사고가 일어났었죠. 공교롭게도 6년 전에 해킹이 한번 발생했는데 그 6년 후 같은 날에 또 해킹이 한번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거래소가 아무리 어떻게 보면 주의를 한다 해도 그런 해킹은 내부적인 요인 내지는 내부적인 어떤 위험 요소들을 안고 있는 것이 이제 디지털 자산의 보관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엊그제부터 이제 크게 관심이 있었던 게 광주지검이죠. 광주지검에서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이제 분실된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담당 수사관이라든지 그 담당자들이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기존 금융권에서 생각하던 자산의 동결, 어떤 계좌 동결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디지털 자산의 압류 내지는 보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광주지검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수사관들 내지는 담당자들이 그걸 빼돌렸다고 보고 있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그 자산을 동결하는 방법 내지는 보관하는 그 적절한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국내외의 이벤트들이 커스터디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켜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커스터디 사업 유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제미나이, 팩소스 같이 전통적으로 보관하는 것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수익성 사업을 더 덧붙인, 프라임 브로커즈 같은 그런 사업성을 붙인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파이어블럭스를 커스터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지갑 기술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두 유형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디 시장은 원래 미국, 유럽 쪽에서 성장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은행을 중심으로 전통 은행권에서도 커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에 특히 스위스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현물 ETF 같은 금융권이 주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이 커스터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성장의 어떤 과정 내지는 그 추세를 본다고 하면은 2024년 이후부터 32년까지 연평균 17%, 많게는 25%까지 성장을 해서 지금 시장 규모에 비해서 한 7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처들은 단순히 기관 수요자들 뿐만 아니라 은행이라든지 SM에이즈먼트, 패밀리 옵시드 등 다양한 수요처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막 커스터디 시장이 개화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비춰보면은 커스터디 사업 내지는 이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에서는 JP 모건, BNY, 피델리티 이런 전통 금융 거대 뱅크들이 커스터디 전문 업체들과 손을 잡고 디지털 자산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우리은행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지만 여러 기업들이 은행권과 손을 잡고 이 커스터디 시장에 들어와서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 기본법,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인 투자를 허용을 한다. 자기 자본의 5%까지 허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ETF가 도입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전통 금융권에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의 성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디지털 자산을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그 커스터디 기업들의 수요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커스터디 하는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커스터디 기업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해외 글로벌 경우와 비교해서 거래소에 올인이 되어 있는 구조를 채택해 왔고요. 특히 거래소도 개인 투자자들만 진입 가능한 그런 아주 굉장히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점차 해소되고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져 가면서 기관들이 유입되고 기관들이 유입되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기관들, 특히 법인들이 요구하는 하드월렛, 콜드월렛, 그리고 이중 구조의 어떤 기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규제의 어떤 명확성이 갖춰지면서 단순한 보관을 넘어서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과의 연계도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사실상 전통 금융권에 준하는 그런 보안 체계를 갖춘 디지털 자산의 어떤 커스터디, 수탁 그런 산업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고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지금 시장은 전통 금융권의 디지털 자산 시장 진입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규제도 이제 그에 발맞춰서 이제 명확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금융상 디지털 상품, 그러니까 RWA라든지 STO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디지털 자산 인프라 역시 그 부분도 발전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거래소 영역에만 관심을 가져왔고 집중해왔던 우리들의 관심들이 커스터디 내지는 그걸 포함하는 전체적인 인프라에도 좀 관심을 더 확장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